하시죠, 의원님. 네. 오늘 그 취재 말씀을 하실 건가요? 네, 제가 인사하시고 그다음에 네네. 제가 안녕하십니까. 순천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구 국회의원 권양엽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실시된 지 오늘로서 정확하게 18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나가는데 실제로 수많은 요양보호사 분들께서 어르신들의 곁을 지키면서 존엄한 노후를 위해서 헌신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요양보호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70만 정도 되는데 여전히 낮은 임금, 고용불안, 열악한 근무 환경, 법적 보호의 미비 등 해결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대한요양보호사협회에서 함께 오신 분들께서 피켓을 들고 계십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돌봄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권리와 처우가 충분치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가 관심 갖고 법 제도 개선 그리고 예산적인 뒷받침해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시간 내서 와주신 대한요양보호협회, 보호사협회 우리 고재경 회장님을 비롯한 함께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취지의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재경 회장님 말씀입니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 회장 고재경입니다. 저희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18주년을 맞는 오늘 현재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처한 현실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어려운 현실들을 국민 앞에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간병살인, 간병지옥 이런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제 살던 곳에서 노후를 이렇게 맞이하실 수 있도록 통합돌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18년이 되었고 정부가 힘있게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의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열악합니다. 그 열악한 이유는 그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노후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근본적인 데는 노인 인구는 해년마다 5% 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2.9% 인상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중첩되어 왔기 때문에 그 어르신 돌봄 문제가 더 발전되고 나아지는 방향보다는 자꾸 문제가 축적되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오늘 4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요약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양보호사들이 최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전체적인 돌봄 수가를 정부가 정하고 있고 그 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시설이나 방문 기관이나 최저임금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너무 힘든데 최저임금에 감정노동 소비까지 여기에서 견디고 일을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갈수록 사기를 잃고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양보호사 구인난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양보호사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도대체 얼마인지 정부가 표준임금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그리고 18년 일을 하는 사람이나 처음 일을 시작한 사람이나 급여가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숙련된 노동에 대한 보상 가치 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어려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돌봄 종사자는 매우 위험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감정을 소비하는 이런 노동에 앞서서 정상적인 돌봄을 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이 잠깐 넘어지셔서
어르신의 특성상 골절이 이루어진다든가 했을 때 모든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자에게 심각한 민사, 형사에 대한 고발을 당하는 과정에서 장기 요양 현장을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요인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업무를 하는데 그 수급자의 특성상 그런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개인인 요양보호사에게 그대로 전이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단순과실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제도를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누구나 유급 휴일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했을 때는 근로기준법 정신에 맞춰서 50% 가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유급으로 쉬어라는 건데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유급 휴일 비용을 전혀 책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는 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수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춰서 우리 돌봄 노동자는 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받는 법정 공휴일의 유급 휴일 수당을 책정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회나 정부가 반드시 제도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18년이 됐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할하는 모든 직능은 그 대표단체 사단법인을 허가해서 그 직능의 권익을 보호하고 직능의 전문성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장기요양 관련해서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그 사단법인을 정부는 18년이 지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어디에 한 군데 하소연할 때마저도 없고 요양보호사들의 대표적인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기회마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위원회 운영하는 기관 대표자들은 참여하지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그 길마저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그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그 전체적인 취지 말씀을 마치고 저희들이 이번 18주년에 맞춰서 발표한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서. 성명서. 존엄한 돌봄은 원한다면 요양보호사가 존엄하게 돌볼 권리를 보장하라.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라는 큰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 지난 18년 동안 70만 요양보호사들은 어르신들의 삶을 하루하루 묵묵히 지켜온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주역이었다. 그러나 2008년 7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요양보호사들이 마주한 현실은 최저임금, 고용불안, 열악한 근무 환경, 그리고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였다.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돌봄 종사자의 삶과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 이제는 돌봄 종사자의 희생과 헌신에만 의존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한요양보호사협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8주년을 맞아 다음과 같은 4대 책임 정책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표준임금제와 호봉제를 적시 도입하라. 현재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경력과 숙련도, 전문성이 임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포괄적인 장기요양 수가만 정하고 개별 기관이 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현행 구조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18년 동안 일한 숙련 요양보호사와 처음 일을 시작한 신규 종사자의 시급이 같은 현실은 돌봄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요양보호사의 적정 인건비를 보장하는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제를 법제화하고 경력과 장기 근속을 인정하는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 우수한 돌봄 인력이 유입되고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돌봄 종사자의 업무상 단순 과실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제도를 도입하라. 돌봄 현장은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상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 고의가 없는 업무상 단순 과실이나 어쩔 수 없는 사고까지 요양보호사 개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은 돌봄 종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적극적인 돌봄보다 어르신이 다칠 경우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돌봄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돌봄 서비스의 질을 구조적으로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정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안심하고 적극적인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돌봄 종사자의 유급 휴일 수당을 보장하라.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강공서의 공휴일은 법정 유급 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25년 국정감사 서면 답변을 통해 방문형 급여 수가에는 공휴일, 유급 휴일 수당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현재 제도 운영에 있어 공휴일에 실제 근무하면 급여 비용의 50%를 가산하고 있다. 즉, 보건복지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근무 추가 비용은 인정하면서도 법정 유급 휴일 수당은 반영하지 않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시급제 노동자에게도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정한 근로기준법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정책이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유급 휴일 수당 지급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방문요양 기간 역시 노동관계법과 장기요양 수가 체계 사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미지급된 유급 휴일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장기요양 수가의 법정 노무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2021년부터 유급 휴일 수당 미반영으로 발생한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요양보호사 대표기구 사단법인 설립을 즉시 허가하라.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대부분의 직능 분야에는 대표단체가 있으며 이들 단체는 정부 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사단법인이 없는 현실은 매우 이례적이다. 70만 명이 넘는 요양보호사의 권익과 전문성을 대표할 대표단체는 초고령사회 돌봄 정책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다. 특히 통합돌봄 시대에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만들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대표기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정부는 더 이상 요양보호사의 대표단체 부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돌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요양보호사가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설립을 조속히 허가해야 한다. 존엄한 돌봄은 돌봄 종사자의 존엄이 보장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는 70만 요양보호사들의 적절한 마음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표준 임금제와 호봉제를 즉시 도입하라. 하나, 돌봄 종사자의 업무상 단순 과실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돌봄 종사자의 유급 휴일 수당을 보장하라. 하나, 요양보호사 대표기구 사단법인 설립을 즉시 하라. 네, 존엄한 돌봄은 돌봄 종사자의 존엄이 보장될 때 제대로 완성됩니다. 요양보호사 여러분들께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우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와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한요양보호사협회 고재경 회장님과 함께 오신 우리 요양보호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요구한 이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법 제도 개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